지난 5년 전 좌파 장기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충돌로 국회는 폭발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 충돌 사건의 공소 취소 요구를 불법 행위라고 거부해버렸습니다.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한동훈은 여전히 문재인의 정의관, 문재인의 법치, 좌파 이념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소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공소 취소 요구하시겠습니까? 전 정치인으로서 당으로서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 내용을 공소 취소에다가 요구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걸 받아줄 수는 없어요. 정치인으로서 당으로서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걸 받아줄 수는 없어요. 정치인으로서 당으로서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걸 받아줄 수는 없어요. 지금도 보수 진영의 비밀을 폭로하면서 보수 정당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위장 우파의 거짓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2019년 4월에 좌파 장기 집권을 위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태웠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는데요. 문재인 검찰은 보수 진영 국회의원 27명에 대해서 국회 선진화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해버렸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항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150명의 시민조직을 결성해서 활동한 시기였습니다. 특히 공수처 법안은 히틀러 암흑시대의 게스타포 법안과 버금가는 악법이었습니다. 강력한 저항 운동을 벌였습니다.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 분신을 시도해서 장기간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페트 사건은 문재인 좌파 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충돌이었습니다. 그리고 페트 법안은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을 거부하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독선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적 절차가 무시된 불법이었습니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27명의 의원들은 그런 불법 행위에 항거한 위대한 보수들의 영웅입니다. 그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 저항권을 주도했던 인물로 훈장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런 진실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은 보수 우파의 저항의 역사를 무시했습니다. 문재인의 사냥개로서 좌파 이념의 잣대로 우파 진영을 재단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에 성공한 윤석열 정부의 법무장관이라는 작자가 이런 불법과 불의에 대항한 우리 영웅들의 공소 취소 요구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권력을 갖고도 그 권력을 행사하지도 못한 비겁한 법무장관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다는 것은 보수우파 가치를 실현하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되어 왔던 적폐는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당연히 법무장관은 페트 사건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어야 마땅합니다. 역시 아직도 한동훈은 여전히 문재인의 사냥개 충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묵시적 청탁, 경제, 공동체, 대통령의 당무 개입, 국정농단이라는 해괴망측한 법리들을 창조한 문재인의 충견이었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보수 우파 인사 200여 명을 구속시켰습니다. 아직도 문재인의 사냥개는 공소 취소 사건을 폭로해서 보수 진영을 충격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공소 취소 건의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8조를 보게 되면 그 1항에
공소를 취소하는 경우 공소를 취소한 날부터 소송 절차가 중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제2항에는 공소 취소의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소 취소를 규정한 법률은 딱 이 두 조항이 전부입니다. 그 어디에도 공소 취소를 요구하거나 건의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법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동훈은 나경원을 불법 청탁자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공소 취소가 불법이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는데 한동훈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보수 우파 인사들을 잡아 넣었을 때 바로 그때와 똑같은 논리를 적용해서 지금 나경원 후보를 적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무허가 가건물을 만들어 놓고 나경원을 강제 입주시키려고 포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고한 사람들에게 불법자로 엮여가는 강교한 법기술자는 이제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한동훈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형사소송법에는 분명하게 공소 취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은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피고인들은 불법과 불의에 의해서 기소당했다고 생각하면 공소 취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방어권 행사입니다. 한동훈은 정말 자의적이고 법기술자의 독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같은 이념을 추구하고 있는 동지라고 생각했더라면 이런 궤변은 늘어놓지 못할 것입니다. 나경원 후보가 분노하고 울분을 터뜨리는 이유는 한동훈에게 동지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중적 해석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동훈이가 보수 정당의 역사를 모르고 있다는 점과 정권 교체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문재인의 가치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한동훈의 이중성입니다. 7월 19일 당대표 토론회에서 한동훈은 법무장관 시절 나경원 후보가 페트 사건에 대해 공소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해 왔고 그 요구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거부했다고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한동훈의 궤변적 논리가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진다면 그럼 누가 악법에 투정하고 불의에 저항하겠습니까? 그 이후에 한동훈은 보수파 사람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자신의 폭로가 잘못되었다고 사과는 했습니다. 그 다음날 7월 20일 마지막 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에게 질문합니다. 만약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면 의원들에게 이런 기소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공소 취소를 요청할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한동훈의 답변이 가관이고 엄청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약에 기소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공소 취소 요구하시겠습니까? 전 정치인으로서 당으로서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 내용을 공소 취소에다가 요구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걸 받아줄 수는 없어요. 정치인으로서 당으로서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걸 받아줄 수는 없어요. 정치인으로서 당으로서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걸 받아줄 수는 없어요. 한동훈은 정치인으로 정당 차원에서 공소 취소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경원 후보가 공소 취소를 요청한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듣고 나경원 후보가 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국민들도 한동훈의 이 같은 궤변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핵심 논제를 흐리기 위해서 여러 조건을 붙여가면서 변명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상한 논리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는 사족에 불과한 말들을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동훈의 흑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요청한 것은 불법 행위이고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공소 취소를 요청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주장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무슨 이런 논리가 있습니까? 나경원은 이런 한동훈의 이중적 내로남불에 치가 떨려서 분통으로 울고 말았습니다. 한동훈이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항상 이런 식입니다. 매우 독단적이고 상대방 의견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정말 골 때리는 정신세계를 가졌습니다. 아직도 한동훈은 문재인의 충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아직도 사냥개의 화양연화 시대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배신의 흑 역사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시정연에 후원해주신 임복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